22일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브릭스가 개최가 됩니다. 네. 브릭스 안에는 브라질, 러시아, 인도, 그리고 중국과 남아프리카 공화국, 신흥 경제 5개국이 함께하는 정상회의인데요. 중국이 사실상 브릭스를 리드하는 국가이다 보니까 시 주석은 다시 한번 또 글로벌 무대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될 전망으로 보입니다. 오늘 자세한 진단은 인사이트K 배종찬 소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는 또 라디오를 같이 네, 이제 그렇더라고요.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입장이 이렇게 또 바뀌다 보니까 네. 새롭네요. 재밌습니다. 인생이 그렇습니다.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15차 브릭스 정상회의가 시작이 됐는데 예. 이번에는 푸틴을 제외하고 이 4개국 정상이 모두 한자리에 모이게 됩니다. 일단 이 브릭스 회의에서 어떤 포인트를 저희가 집중해서 진단을 해보면 좋을까요? 저는 가장 큰 건 이제 중국에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죠. 중국의 몸집 키우기다. 정치, 경제적으로. 그래서 중국에 일단은 주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 외에 다른 나라도 분명히 있는데 이 남아공에서 22일부터 이제 24일까지 열리는 이 브릭스 회의에 푸틴 대통령은 참석을 못합니다. 네. 왜냐하면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수배가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푸틴을 제외하고는 네 나라 5개 브릭스 중에서 네 나라의 이제 정상이 참여하니까 그 중에서도 사실 비중을 보면은 뭐 인도도 있고 또 브라질도 있지만 중국이 그래도 제일 좀 여기서는 목소리가 크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중국의 몸집 키우기인데 우리 시간을 통해서 내내 말씀드렸습니다만 투자자 관점에서 제가 강조드리는 좀 차별적인 점은 뭐냐면 이제 경제는 경제만 안 갑니다. 정치와 함께 갑니다.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협정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준 동맹적 협의체지만은 사실 캠프 데이비드도 경제도 같이 가거든요. 그 이야기는 브릭스도 같이 갑니다. 한때 우리가 브릭스 얘기 참 많이 들었거든요. 2015년까지는 이 5개 나라가 엄청난 성장을 했습니다. 이런 들어도 그렇잖아요. 중국, 그렇죠. 인도, 러시아, 그다음에 브라질, 사우스 아프리카, 남아공. 그러니까 이제 급성장을 하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많이 주목하는데 2015년 이후에 별로 좀 주목을 안 해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이제 반전을 깨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몸집을 불리겠다, 회원국도 확대를 하면서 그 다음에 미국의 영향력을 좀 줄이겠다. 그러니까 브릭스가 이 출범을 한 이후에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미국의 품에서 좀 벗어나겠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달러 의존 안 하겠다. 그래서 새로운 기축통화인 위안화가 됐든 뭔가를 우리 자체 내에 화폐, 통용되는 화폐를 기준으로 만들겠다. 이게 이제 이른바 탈달러화를 강조하고 있는 이제 브릭스의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중국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우리 시간을 통해서 경제도 뭐 부동산 문제, 또 중국 내부의 정치적인 이유 이래서 중국 내부의 경제 회복이 이 원하는 대로 목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내부의 어려움을 이렇게 국제적인 이 회의를 통해서 좀 돌파해보자. 중국의 원투수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이번에 이 브릭스 남아공 회의를 바라보는 관전 포인트라고 봐야 되겠죠. 네.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브릭스가 이제 회원국을 늘리고 더불어서 탈달러 미국을 견제하는 시스템으로의 어떤 확대를 이번에 좀 도모하려고 하는데 네. 남아공 이제 주최국이 이제 23개국이 공식적으로 브릭스 가입을 요청했다. 비공식적으로는 뭐 40여 개국에 달한다. 이런 얘기도 그렇죠. 했습니다. 네네. 브릭스의 외연 확장이 글로벌 시장에 주는 영향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약간 동상이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는 분명히 브릭스를 우리가 주목하지 않고는 못 베길 겁니다. 네네. 그만큼 중요하다. 왜냐하면 브릭스에 있는 국가들의 이 특징, 또 앞으로 이제 가입을 하려고 하는 예상되는 국가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미국, 유럽, 북반구 중심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라틴 아메리카, 남미죠. 그다음에 아프리카죠. 그다음에 중동입니다. 아니,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앞으로 계속 성장할 나라네. 그렇죠. 그다음에 인구가 계속 늘어날 나라네. 네. 이런 생각을 하면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에는 우리가 이제 전 세계의 인구 규모나 이런 걸 따져본다면 브릭스에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긴 또 하죠. 하나는 가만히 브릭스를 생각해 보면 신흥개발국이나 저개발 국가입니다. 네. 근데 이들이 기술력은 별로 없는데
뭘 가지고 있는 나라들입니까? 원자재. 그렇죠. 우리가 앞으로 자원은 이제 더 딸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지금 중국과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갈륨이나 게르마늄 이야기하거든요. 그렇죠. 히토리든지 뭔지 세계 온갖 자원들 니켈이나 망간이나 다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바로 브릭스 또는 브릭스에 가입하려고 하는 브릭스 알파 국가들이죠. 앞으로의 존재감이 계속 커지고 있다. 지금도 인구의 지금 5개 나라만으로 전 세계 인구의 한 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들어가 있죠. 인도가 들어가 있죠. 그렇죠. 브라질이 들어가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아직까지는 미국에 대항할 정도, G7에 맞먹을 정도의 영향이 안 된다. G7의 세계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3분의 1이 넘는 반면에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경제 규모는. 그러다 보니까 뭔가를 좀 미국을 앞질러서 달러가 아닌 뭔가를 해보고 싶은데 그러기에는 아직 존재감이 좀 약하다. 그리고 약하다. 2015년 이후에 이른바 급속도로 성장했던 중국이나 인도나 러시아나 또 브라질이나 남아공이 조금 주춤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실제로 마음은 가득한데 네. 미국이나 유럽을 중심으로 한 G7 국가를 앞지르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브릭스 정상회의 일단 목적은 미국에 대한 영향력을 조금씩 줄이려고 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 빅2라고 불리는 그리고 인구도 가장 많은 중국과 인도 같은 경우에 그 안에서 지금 계속해서 사파 싸움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렇게 계속해서 갈등이 일어난다면 앞으로 탈달러화 전망이 좀 불가피할 수도 있겠다, 불가능할 수도 있겠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그렇죠. 이들과의 관계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우선은 브릭스 그러니까 이제 5개 나라가 어딘지 알겠고 이름은 지금 외우고 계시죠, 그죠? 네. 우리가 경제 분석을 할 때 자주 이제 듣게 되는 이제 협의체가 될 텐데 제가 이제 이번에 가입국이 어떻게 되는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몸집을 불리는데 어떤 나라가 가입해야 그래도 상당히 이번에 회원 가입 국가를 늘리는 데 있어서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들을까요? 어느 나라일까요? 인도, 이란. 자, 지금 인도는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그렇죠. 국가인데 사우디입니다. 사우디. 사우디가 가입하기를 오일. 상당히 그렇죠. 희망하고 있는 국가인데 지금 사우디가 있고 이란이 있고 또 아르헨티나가 있고 네. 인도네시아가 주요국인데 더 있습니다. 줄 잡아서 한 23개국 정도 되는데 여기서 핵심은 사우디예요. 사우디가 일단 가입을 해줘야 중동 거점이 확립이 되고 방금 전에 우리 신종혜가 말씀하신 대로 에너지이기 때문에 세계적인 영향력이 더 확대되고 또 경제 규모도 G7하고 비교해서 더 이제 커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사우디가 어떤 게 있냐면 한때는 굉장히 미국하고 가까웠는데 지금 빈살만 왕세자 사이에서 언론이 문제가 있었죠. 예. 언론 자유 이 문제 때문에 미국과 살짝이 지금 틀어진 상황. 바이든 대통령 이 바이든 정부하고는 좀 틀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사우디도 상당히 적극적이에요. 그래서 사우디가 브릭스에 적극적으로 이제 회원국이 되고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고 또 중국하고 사우디의 관계는 괜찮습니다. 그거 아시죠, 그죠? 그래서 이 사우디가 가입이 되면은 브릭스를 바라보는 시각도 상당히 좀 비중이 또 달라질 수 있고 또 하나 뭐냐면 우리가 투자자 관점에서 에너지로 또 자원으로 집중되는 것이 브릭스의 경쟁력이구나, 파워구나 이걸 생각할 수 있는데 자, 또 하나 중요한 게 중국하고 인도 관계입니다. 근데 인도가 묘한 게 미국하고의 관계가 나쁘지가 않아요. 그렇죠. 네. 지난 얼마 전에 몇 개월 전에 또 모디 인도 총리가 중국을 국빈 방문을 했어요. 맞아요. 또 쿼드라고 하는 이 태평양 안보 협의체에 호주와 인도가 일본과 함께 미국 이 협의체에 포함이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은 계속 끌어온 겁니다. 인도가 이제 좀 우리 쪽으로 와서 미국하고 좀 대적을 해주면 좋겠는데 인도 생각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이란도 가입을 하려고 하는데 이란 가입에 대해서 인도는 또 생각이 달라요. 또 사우디도 좀 생각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란이 가입하는 데 있어서 좀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그리고 인도가 상당히 우호적으로 브릭스에만 힘을 실어줄 것 같지 않다. 이게 이제 중국으로서는 커지는 고민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도의 반응은 어떠냐면 이런 거죠. 아니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인도하고 적어도 뭐 세계 나라 브라질은 조금 처진다고 치고 대등하게 가야지 중국이 너무 나서 이게 이제 인도의 불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당장 인도가 탈달러를 하는 데나 또는 이란까지 가입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 않아서 이 부분이
브릭스의 걸림돌입니다. 그러니까 경제 규모도 그렇고 회원국의 지금 5개 나라인 브릭스의 경제 규모도 G7을 못 따라가고 또 인도와의 이 핵심 회원국 내부의 이 갈등도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 앞으로 브릭스가 더 뻗어 나갈 거냐 못 뻗어 나갈 거냐라는 부분에 핵심적인 게 중인 관계, 인중 관계가 되는 거죠. 중국과 인도는 사실은 국경을 또 맞대고 있는 또 갈등 요인들도 많고 그래서 좀 중장기적으로 생각을 해야겠다는 그런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2020년에 그렇죠. 이 인도 북부에 있는 중국과 인도의 국경에서 또 엄청난 또 이슈가 있었죠. 인명 살상까지 일어나서 맞아요. 수십 명이 그런 바람에 아직까지도 엉어리가 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브릭스의 엄청난 앞으로의 좀 과제다 풀어야 될 하고 할 수가 있는 네. 것이죠. 이렇게 저희가 브릭스 정상회의가 이번 주에 주요 이벤트이기도 하고 사실 이뿐만이 아니라 이번 주에 이벤트가 상당히 많은 많아요.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네. 이게 뭐 하나하나 챙겨보기도 바쁜데 이 시장을 이제 대응하려면 이슈도 좀 알아야 되고 선생님이 보시기에 이번 주에 대응하려면 또 어떤 부분에 주목을 해야 될지. 그래서 저는 이제 브릭스와 관련된 부분도 중요할 테고요. 네.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이 중국발 리스크는 지속되고 있는데 네네. 중국 내부적으로 특별한 대안이 나오고 있지는 않거든요. 네. 또 하나는 뭐냐면 잭슨홀 미팅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 달에는 FOMC 회의는 없습니다. 맞아요. 9월 달에 있는데 잭슨홀 미팅을 통해서 이 금리 인상에 대한 전망, 미국 경제에 대한 또 방향도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뭐 특별하게 아주 큰 폭으로 변화된 게 나올 건 없다. 네. 그래서 일단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번 주는 좀 관망세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주 다음 주는 8월 말까지는 그렇게 본다면 경기 민감주에 좀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다. 제가 근데 브릭스를 가지고 온 이유는 역시 자원이 쪽은 계속해서 우리가 2차 전지가 됐든 반도체가 됐든 네.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뭐 삼성중공업은 LNG, 에카, 천연가스를 이제 운반하는 차원에서 또 경쟁력이 있다고 소개를 해드리고 또 하나는 LX 인터내셔널입니다. LX 인터내셔널이 아시다시피 지금 그 HAMM 인수전에도 뛰어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생각을 해보면 2차 전지나 희귀 광물에 대한 이 자원 무역 거래를 많이 하는 회사가 LX 인터내셔널이고 그 외에 이 여러 이제 앞으로 인프라 구축에 있어서 또 하나 주목받는 기업이 L자 들어간 기업입니다. LX 일렉트릭. 네. 또 하나 보셔야 될 것은 뭐냐면 포스코 인터내셔널. 네.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계속해서 지금 자원이나 이 아르헨티나와의 관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보신다면은 투자자들이 자원이나 뭔가 좀 인프라 구축은 브릭스 국가들도 앞으로 회원 가입할 국가들도 더 원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사우디도 그렇잖아요. 내음 시트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번 네. 주는 관망세다라는 관점에서는 또 앵커님과는 비슷한 관점으로 바라보고 이벤트가 워낙 계시네요. 굵직한 게 있으니까요. 여러 기업들 말씀해 주셨는데 그중에서 가장 유망하게 보시는 기업 있으신가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L자 기업. L자 여러분 그다음에 참고를 해보시면 뭐 중장기적일 수는 있습니다만 자원 쪽은 계속 집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들 기업들이 뭐 주당 가격이 상당히 좀 비중이 지금 높게 올라가 있는 상황이냐면 펀더멘털상도 그렇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더 주목해서 보실 가치가 있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네. 힌트 참고하시면서 투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브릭스 이벤트 앞두고 다양한 인사이트 제공을 해드렸고요. 지금까지 인사이트K 배종찬 소장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